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화천대유의 그 대주주인 김만배 정치부 출입 기자 출신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매매했고, 김의겸이 당시 박영수 특검이 특검 수사팀장은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질문에 다른 기자들은 쭈뼛쭈뼛 쳐다만 보고 김만배라는 기자가 성열이 형이 어떨까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김의겸이 윤석열 측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아닌 것으로 알려진 것이니 일부 정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의겸이 말은 그냥 기사 내용을 인용할 뿐, 실제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최동욱과 윤석열의 실명까지 성명서에 공개를 하면서 추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지령을 받고 윤석열은 이미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김의겸이가 한겨레 기자였기 때문에 당시 알고 지내던 기자 67명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중에 2명한테 확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김의겸이 말한 김만배가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윤석열을 지목하고 수사팀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김의겸이 떠들어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주 많이 안타깝다라고 보는 것이 윤석열을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되려 역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탄핵의 진실이 모조리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들도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태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칫 잘못 공격했다가 자신도 함께 묻혀버릴까봐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잃을 게 없고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그런 의도만 있다면 이거 왜 말 못합니까? 책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서 질문해도 저자가 말을 못할 텐데. 근데 되려 역공을 맞을 만한 질문을 해대고 있어요.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자, 예를 들면 좋은 기회도 있었어요. 윤석열의 주도권 시간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윤석열이 막말과 당대표 때 후보들의 유세 지원 거부로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에게 그때 윤 후보는 문재인의 품 안에 있으면서 2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보수 괴멸에 앞장서서 선봉에 선 사람, 그건 정치검사라고 안 보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잘한 거죠. 팩트고. 이때 윤석열이 수초간을 그냥 버벅대고 앞만 붙었고 스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차고 나갔으면 아마도 윤석열의 민낯을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경남지사 때 비서실 직원의 잘못을 몰랐다라는 건 무능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윤석열의 질문에 홍준표 의원이 또 반박을 하고 나섰죠. 고발사주 사건 때 손준성 일을 몰랐다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찰나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준표 의원의 답변 시간이 없었다면 자신의 주도권 시간대에 한 1분이고 30초고 바로 공격을 했었어야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해외에서 떠도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더만요. 정말 토론 보면 환장해요. 그리고 최재형도 2초 남겨두고 주도권 시간에 윤석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는데 김만배와 권순희는 몇 년 정도 구형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데 2초 남겨놓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땡.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의 궤변은 여기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 분노를 진짜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홍준표 의원이 말 못하면 저라도 해야겠습니다. 자, 토론 말미에 보시면
홍준표 의원의 주도권 시간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로 당신이 엮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이 뻔뻔하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고발 사주권 때 손준성과 윤석열은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이 되려 화를 내면서 그런 법률 용어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아무튼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 짓 좀 그만하라고 이타의 말까지 하더라고. 본질은 본인이 잘못한 거를 팩트를 갖고 짚는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 이해관계든 뭐든 간에 말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입에서 이딴 말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는요, 판례에도 있다라고 윤석열이 말을 했죠. 이게 판례에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들과 부모 간의 관계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부부간, 남편과 마누라, 이것만 이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처벌은 받지 않았죠. 판례를 중요시하는 윤석열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인정되는 것은요, 부부 사이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삼성하고 최순실이 민간으로 계약을 맺어서 말 3마리를 빌리고 그 말을 관리하는 비용 17억 정도, 여기서 말을 관리하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훨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아무튼 말 관리 비용 이거를 최순실의 회사하고 삼성하고 민간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삼성도 민간 기업이고 최순실도 민간이니까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말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최소원의 딸 정유라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봤고, 심지어는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 그러니까 정유원으로 알고 있을 정도예요. 이걸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모를 했다면 공모했던 사실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윤석열은 그냥 어거지로 그냥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엮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 사줘 이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억지로 엮은 것이 무차별적인 경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자의 입에서 저딴 말이 나온다면 홍준표 의원은 몰라서 말을 못하고 희지부지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죠. 훨씬 더 잘하시고 빠사하신 분이죠. 자, 윤석열의 죄가 한두 개냐고요. 정말 토론회를 보면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라 함은 부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부부간의 경제 공동체라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노무현의 부인인 권양숙이가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를 받아먹었죠. 당시 노무현의 변호사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었죠.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의 말대로 마누라가 받아먹은 거지 난 모른다. 검찰까지 가서 자신 있게 말한 내용 아닙니까? 이 말은 뭡니까? 법적으로 부부간의 경제 공동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형사처벌을 할 때에는 마누라가 받은 걸 남편이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노무현은 구속이 불가능하고 노무현의 처벌이 어렵다라고 나왔는데 노무현이 또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진실이 꼭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이거 무서운 인간이라니까요. 돌무덤도 그렇고. 이와 같이 판례를 중요시하는 이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새치 엇바닥을 나불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유라의 말 3마리를 가지고 공모했다라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수십 년을 구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로남불도 진짜 유분수여야죠. 지들이 저지르면 로맨스고 남이 저지르면 그거 불륜입니까? 윤석열의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절대로 맞지가 않고요. 역겨운 수준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 못하면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단지 상대 후보들을 보면 자신의 안위 그리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처럼 진실을 말을 못하는 것이지 모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지들도 같이 묻힐까봐. 그리고 윤석열이 홍준표 의원에게 아주 당당하게 떠들었던 묵시적
청탁이 이 판례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팩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윤석열이 나불댔던 묵시적 청탁의 판례가 뭐냐면요, 변양균이하고 신정아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완벽하게 2심, 전심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눠 가진 사람,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검찰에게 니네들 함부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으로 사람 잡아놓지 마, 이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짓거리는 판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더 나가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수백 명을 무차별하게 윤석열 당신이 다 집어넣지 않았느냐, 묵시적 청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본질은 이건데 어디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거고, 자, 홍준표 의원이 정말 제가 이래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고 정치 경력도 20몇 년이 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짚을 거 못 잡고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면죄부를 자꾸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자가 자꾸 부각이 되게끔 면죄부를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토론 방송을 보고 또 무지한 국민들이나 무지한 이 보수 진영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인간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토론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토론 한 번 남았는데 제발 팩트를 잘 짚으셔서 윤석열의 민낯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따져보면은 뭐 춘향이 향단이 뭐 물론 출당 좋지, 홍준표 의원도 잘못한 건 맞지만 윤석열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습성이 뭡니까? 정말 석고대지하고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살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잘못된 거 뿌리 뽑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공약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같이, 아무튼 마지막 토론에서는 이 나라의 헌법 가치와 법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열불나 죽겠습니다. 탄핵의 주범인 유승민이 또 다른 주범인 윤석열에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 구형을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코미디 같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이에 윤석열은 또 내가 45년을 때렸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살 만큼 살았다,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 자신의 지은 죄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 표를 팍팍 긁어 먹으려고 대놓고 새치혓바닥을 나불나불 놀려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곤충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열불이 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를 치고 앉아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지 아무 생각 없는 곤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진실을 말하는 우파의 후보가 있다면 대놓고 지지를 하고 싶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지지해요? 그래서 제 방송만큼은 함부로 아직까지 최소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마지막 토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꼭 밝혀서 진정한 이 보수의 세력들이 똘똘똘 다시금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더 이상 이 나라가 무너지거나 체제 자체가 바뀌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파 세력들이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 둘씩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맑고 깨끗한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힘을 내주세요.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에 보이콧을 하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만델라도 석방을 일부러 거부를 하면서 옥중투쟁을 전 세계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과거를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깨어있는 우파 국민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를 지켜내자고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이런 투철한 각오로 저라도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